그것이 어찌 없을까? 아내가 창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 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머리에 앉아 책장만 뒤적뒤적 하다가 물어보았다. 오보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을 하려는 것을 알미라.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이 2년 동안에 돈 한 푼 나는 데 없고 그대로 줄이면 시장할 줄 알아 기구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에 들여밀거나 고물상 한 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우본단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다. 나는 입맛을 쩍쩍 다시고 폈던 책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벌써 반이나 지나갔건만은 이슬을 실은 듯한 밤 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비인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없어 두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려 보았다. 이 말이 더욱 처량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 한 번 후 한숨을 내쉬며 왼팔을 베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늦게야 점심을 마치고 내가 막 권련 한 개를 피워 물 저거 한석은행 작 다니는 T가 01이라고 찾아왔다. 친척은 다 멀지 않게 살아도 가난한 꼴 보이기도 싫고 찾아갈 적마다 무엇을 꿰어내라고 조르지도 아니하건만은 행여나 무슨 구차한 소리를 할까 봐서 미리 방패막이를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듯하여 나는 발을 끊고 따라서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에바 싱클레어입니다. 책 듣기 좋은 날을 시작하면서 지금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어요. 텀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글은 현진건님의 빈처입니다. 오래된 고전이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0대 때 또는 20대 때 이미 읽으셨던 책이죠. 여러 가지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긴 소설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운수 좋은 날을 골라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볼게요. 다만 이 T는 촌수가 가까운 까닭인지 자주 우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성실하고 공순하여 소소한 소사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물이었다. 동년배인 우리들은 늘 친척 간에 비교거리가 되었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이 항상 좋지 못했다. T는 돈을 알고 위인이 진실해서 그에는 돈뿐이나 모을 것이야. 그러나 K는 아무짝에도 몹쓸 놈이야. 그 잘난 언문 섞어서 무어라고 끄적거려 놓고 제주주의 무슨 조선의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실업의 아들로. 이것이 그네들의 평판이었다. 내가 문학인지 무엇인지 하는 소리가 까닭없이 그네들의 비위에 틀린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그네들의 생일이나 혹은 대사 때 돈 한 푼 이렇다는 일이 없고, T는 소위 착실히 돈벌이를 해가지고 국수 밥솥하나 보조를 하는 까닭이다. 얼마 안이 되어 T는 잘 살 것이고 K는 거지가 될 것이니 두고 봐. 오총 당수께서는 이런 말까지 하셨다. 입 밖에는 아니내어도 친부모, 친형제까지라도 심중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부모는 달라서 화가 나시면 내가 그리 하다가는 말경에 비렁뱅이가 되고 말 것이야 라고 꾸중은 하셔도 사람이란 늑복 모르느니라.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느니라 하시는 것이 스스로 위로하는 말씀이고 또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보아도 하는 수 없이 놈이라고 단념을 하시면서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축원하시는 것을 알겠더라. 여하간 이만하면 T의 사람됨을 과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집에 올 것 같으면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며 힘써 재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 단둘이 고적하게 그날그날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웠었다. 오늘도 그가 활발하게 집에 쑥 들어오더니 신문지에 싼 기름한 것을 이것 봐라 하는 듯이 마루 위에 올려놓고 분주히 구두끈을 끄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물어보았다. 저 제 처의 양산이야요. 쓰던 것이 벌써 낡았고 또 살이 부러졌다나요?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벙글벙글 하면서 대답을 한다. 그는 나의 아내를 돌아보며 돌연히 아주머니 좀 구경하시렵니까? 하더니 싼 종이와 집을 벗기고 양산을 펴 보인다. 흰 비단 바탕에 누워 가지 매화를 놓는 양산이었다. 검정이는 좋은 것이 많아도 너무 칙칙해 보이고 회생이나 누렁이는 하나도 그것이야 싶은 것이 없어서 이것을 산 걸요. 그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뜻을 보이려고 애를 쓰며 이런 발명까지 한다. 이것도 퍽 좋은데요. 이런 칭찬을 하면서 양산을 펴들고 이리저리 홀린 듯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의 눈에는 나도 이런 것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역력히 보인다. 나는 갑자기 불쾌한 생각이 와락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오며 아내의 양산을 보는 양을 빙그레 웃고 바라보고 있는 티에게 여보게 방에 들어오게 그려 우리 이야기나 하세. 티는 따라 들어와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며 자기의 월급이 오른 이야기며 주권을 몇 주나 사두었더니 꽤 이익이 남았다든가 각 은행 사무원 경기회에서 자기가 우월한 성적을 얻었다던가 이런 것 저런 것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었다. 티를 보내고 책상을 향하여 짓던 소설의 결미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여보 아내의 떠는 목소리가 바로 내 귀에 곁에서 들린다. 핏기 없는 얼굴에 살짝 붉은 빛이 돌며 어느 결에 내 곁에 다가 앉았다. 당신도 살도리를 좀 하세요. 나는 또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에 번쩍이며 불쾌한 생각이 벌컥 일어난다. 그러나 무엇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묵묵히 있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살아보아야지요. 아내가 티의 양산에 단단히 자극을 받은 것이다. 예술가의 처 노릇을 하려는 독특한 결심이 있는 그는 좀처럼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무엇에 상당한 자극만 받으면 참고 참았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그럴만도 하다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나 심사가 어쩐지 좋지 못하였다. 이번에도 잠깐 있다가 불쾌한 빛을 나타내며 급작스럽게 살도리를 하라면 어찌할 수가 있소. 차차 될 때가 있겠지. 아이고 차차란 말씀 그만두구려. 어느 천년에. 아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짙어지며 전에 없던 흥분한 어조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은히 눈물이 고이었더라. 나는 잠시 멍멍하게 있었다. 성낸 불길이 치받쳐 올라온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맞벌이꾼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게 시집을 오랬소.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야? 사나운 어조로 물풍스럽게 소리를 꽥 질렀다. 에그. 살짝 얼굴빛이 변해지며 어이없이 나를 보더니 고개가 점점 수그러지며 한 방울, 두 방울, 방울 눈물이 장판 위에 떨어진다. 나는 이런 일을 가슴에 그리며 내일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고 옷을 찾는 아내의 심중을 생각해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을바람과 같이 설렁설렁 심골을 분지르는 것 같다. 쓸쓸한 빗소리는 굵었다, 가늘었다, 의연히 적적한 반봉기에 더욱 차량이 들리고 그름 앉은 등빛 속에서 비치는 불빛은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우는 듯 조는 듯 구차히 얻어 산 몇 권 양채기 표제의 금자가 번쩍거린다. 다음 2장입니다. 장 앞에 조연히 서 있던 아내가 무엇이 생각났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들릴 듯 말 듯 목 안의 소리로 오, 옳지, 참 그날 찾았소? 아니에요. 벌써 저 인천 사시는 형님이 오셨던 날 아내가 있어 찾던 그곳도 벌써 전당포에 고운 먼지가 앉았구나. 종지 하나라도 차근차근 아랑곳하는 아내가 그것을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는 것을 보면 빈곤이 얼마나 그의 정신을 물어뜯었는지 과히 알겠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가슴이 어째 답답해지며 누구하고 싸움이나 좀 해봤으면, 소리껏 고함이나 질러보았으면, 실컷 맞아보았으면 하는 일종의 이상한 감정이 부글부글 피어오르며 전신에 이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듯 옷이 어째 몸에 끼며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점점 구차한 살림이 실증이 나서 못 견디겠지?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그 개슴츠레한 눈이 동그래지며 네? 어째서요? 뭘 그렇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함을 따라 나는 흥분의 도가 점점 짙어져 간다. 그래서 아내는 떨리는 소리로 어찌 그런 줄 아세요? 하고 반문할 적에 나를 쓴맥으로 하루? 라고 격렬하게 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살짝 분한 빛이 눈에 비치어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본다. 나는 괘씸하다는 듯이 흘겨보며 그러면 그건 모를까? 오늘까지 잘 참아오더니 이제는 점점 기색이 달라지는 걸 뭐. 물론 그럴 만도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내 가슴에는 지난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얼른 나타난다. 6년 전에 그때 나는 16세고 저는 18세였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아니 되어 지식에 목마른 나는 지식의 바닷물을 얻어 마시려고 표현히 집을 떠났었다. 광풍에 나부끼는 버들림 모양으로 오늘은 지나 내일은 일본으로 굴러다니다가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씬 마셔보지도 못하고 반들중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시집 올 때에는 방글방글 피려는 꽃봉오리 같던 아내가 어느 겨울에 기울어 가는 꽃처럼 두 뺨에 선연한 빛이 스러지고 벌써 두어금 가는 줄이 그려졌다. 처가떡으로 집간도 장만하고 세간도 얻어 우리는 소위 살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내었지만은 한 푼 없는 나는
살림이라 한 달 가고 2달 갈수록 점점 곤란해질 따름이었다. 나는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며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연케 몰랐다. 그래도 때로는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오르고 입은 옷이 과히 추하지 아니함은 전혀 아내의 힘이었다. 전들 무슨 벌이가 있으리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가에 가서 눈치를 보아가며 구차한 소리를 하여 가지고 얻어온 것이었다. 그것도 한두 번 말이지 쟁구한 세월에 어찌 늘 그럴 수가 있으랴. 말경에는 아내가 가져온 세간과 의복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잡히고 파는 것도 나는 아른 채도 아니하였다. 그가 애를 쓰며 퉁명스러운 옆집 할멈에게 돈푼을 주고 시켰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나의 성공만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빌었다. 어느 때에는 내가 무슨 짓 마음에 맞지 않는 쓰던 것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낼 적에 왜 마음을 조급하게 잡수세요? 저는 꼭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장차 잘 될 근본이에요. 하고 그는 스스로 흥분되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하는 적이 있었다. 힘들게 사는 예술가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진 현진건의 빈처.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멀지 않은 시간에 다음 구절을 마저 읽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잠 오는 밤에 이 책 듣기 좋은 날 영상을 들으셨다면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낭독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에바 싱클레어였습니다.